지금은 돌아가신 삼촌과 숙모는 어릴 적 나를 무척이나 귀여워해 주셨다. 외가 장남이던 삼촌은 할아버지에게 토지와 살림 대부분을 물려받으셨다. 그렇기에 굳이 직업을 갖지 않고 세상 일에 관여하지 않으며 토지 임대료만 받아서 유유자적 사시는 분이었다.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자리 잡은 오래된 단층집에 놀러 앉아 아이도 없이 두 분 내에만 넓은 집에서 적적하게 사셨다. 맞벌이 때문에 바빴던 우리 부모님 대신 우리 누나와 동생까지 자주 집에 데려와 맛있는 음식도 내주시고 용돈도 주곤 하셨다. 그렇게라도 부모가 된 기분을 느끼고 싶었던 것 같다며 삼촌과는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사이도 소원했던 어머니는 말했다. 고등학교에 들어간 후 동아리 때문에 바빠질 무렵까지도 나는 토요일 낮은 삼촌 댁에 놀러가서 과자도 얻어먹고 용돈도 받곤 했다. 하지만 고등학교에 들어가고 나니 동아리 일도 있고 보충학습 때문에 바빠서 삼촌 댁에 갈 일이 적어졌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2학년 봄 숙모가 돌아가셨다. 갑작스러운 뇌출혈이었다. 병원에 도착하기 전 이미 숨을 거뒀다고 어머니에게 전해 들었다. 고등학교에 들어온 후엔 삼촌 댁에 찾아가는 건 설날과 추석때 정도뿐이었다. 숙모 장례식 때문에 간만에 찾은 삼촌 댁은 완전히 황폐해져 있었다. 미닫이문은 너덜너덜하고 집안 전체가 퇴색된 느낌이었다. 빨랫감마저도 한 켠에 가득 쌓여 있었다. 할아버지 때부터 집안일을 돕던 가정부 아주머니가 있었을 텐데 그게 생각나 여쭤보니 숙모가 돌아가시기 전 나이가 많아 일을 그만뒀다고 했다. 삼촌 괜찮으세요? 숙모가 돌아가신 일도 있고 생활 전반이 괜찮은지 여쭤보고 싶었다. 하지만 삼촌은 별 생각도 안 하는 듯 꽤나 공허한 표정으로 이렇게 대답하실 뿐이었다. 단 한 사람뿐이었던 가족을 잃은 삼촌의 낙담한 모습은 보는 이마저 애가 끊어질 정도였다. 아버지는 가정부를 백방으로 구했지만 모두 오래 지나지 않아 일을 그만두고 떠나갔다. 최근에야 그 이유를 들었다. 저기 중립 안에 있는 낡은 단칸방에 아무래도 사람이 아닌 무언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어느 가정부가 말했다고 했다. 얼마간의 시간이 흘러 나는 도쿄에 있는 미대에 진학하게 되었다. 고향을 떠나기 전 삼촌에게 인사를 하고 그러고 오라는 부모님의 말에 나는 고향을 떠나기 며칠 전 삼촌 댁으로 향했다. 간만에 찾은 삼촌 댁은 내 예상과는 다르게 숙모가 돌아갔을 무렵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졌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이전에 두 분이서 살던 것처럼 너무나도 깔끔해져 있었다. 나는 새 가정부가 일을 잘하나 싶어 삼촌에게 물었다. 삼촌, 건강해 보이시네요. 새로 오신 가정부부는 좋은 분인가 봐요. 삼촌은 읽던 책에서 눈도 떼지 않고 대답했다. 그래. 미타 씨는 무척 좋은 사람이었지만
가을이 되기 전에 그만뒀단다. 집안은 먼지 한 톨 없이 깨끗했고 빨랫감도 없었다. 삼촌이 스스로 하신 건지 식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매우 궁금해졌다. 그럼 누가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를 해놓은 건가요? 라고 묻기엔 상당히 조심스러웠다. 그때 마침 삼촌이 그러고 보니까 너 숙모가 만든 튀김 좋아했었지? 냉장고에 남았으니 먹고 가거라. 이렇게 내 의문에 답하듯 삼촌이 말했다. 삼촌은 코타치에 들어간 책에 눈을 돌린 채 고개도 들지 않는다. 표정으로 진이를 살필 수조차 없었다. 숙모가 만든 튀김이요? 그게 있어요? 나는 닫혀진 불단으로 눈을 돌리며 물었다. 어젯밤에도 왔었거든. 만들고 나서 남겨놓은 다음에 갔을 게다. 냉장고 한번 보거라. 삼촌은 손가락만 부엌 쪽을 가리켜 대답했다. 그리고 잠시 동안 침묵이 흘렀다. 이해가 안 돼서 삼촌을 바라봤지만 삼촌의 눈은 책 속에 머물 뿐이었다. 불 켤까요? 어슴푸레해진 이 집에 죽은 숙모가 계신다는 정체 모를 상황이 무서워 나는 곧바로 일어섰지만 형광등 끈이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자세히 보니까 전부 다 잘려져 있었다. 전기는 그 사람 싫어하니까 됐다. 나는 큰맘 먹고 다시 앉아 삼촌에게 물었다. 삼촌, 숙모가 있어요? 숙모가 어젯밤에 와서 튀김을 만들었다고요? 만약 삼촌이 치매라면 부모님에게 연락해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해야 할 터였다. 만약 삼촌이 제정신이라도 무언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음은 틀림없는 것이었다. 삼촌은 내 기대를 지우듯 강한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하고 처음으로 나를 보았다. 삼촌, 하지만 숙모는 돌아가셨잖아요. 하는 의문을 내비트려다가 삼촌의 얼굴을 보고 말을 삼켰다. 돋보기 안쪽 삼촌의 공허한 눈동자에 검은 자위는 쪼그라들어 있었고 흰자는 노랗게 탁해져 초점이 어디인지조차 모를 지경이었다. 삼촌이 노망든 게 확실하다 여긴 나는 내일 일찍 나가봐야 돼서 오늘은 이만 갈게요. 이렇게 말하고 일어서려고 했다. 그래. 돌아가는 게냐? 돌아가기 전에 저기 있는 반일할 때 쓰는 사다리를 좀 가져다 주겠니? 접사다리요? 여기에다가요? 매일 저녁에 숙모가 저기서 내려오는 게 힘들어 보여서 말이다. 삼촌은 불단 위 작은 벽장을 가리켰다. 네? 죽은 숙모가 불단이 작은 벽장에서 내려온다니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삼촌은 탁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다. 숙모는 말이다. 밤이 되면 저 벽장에서 나와.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삼나무 기둥을 타고 내려온단다. 삼촌은
벽장 옆에 있던 삼나무 기둥을 손가락으로 더스덕 가리켰다. 아이, 삼촌, 저 숙모는 1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말을 차마 꺼내지 못하고 있자 삼촌은 다 알겠다는 듯 말하기 시작했다. 나도 태울 생각이었단다. 하지만 말이다, 있었어. 숨어 있었어. 저기에. 삼촌은 초점이 맞지 않는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불단 위 벽장을 가리켰다. 나는 벽장을 올려다봤다. 낡아 빠진 벽장문은 닫힌 채다. 매일 저녁에 돌아오는데 그 삼나무 기둥이 번들번들 하지 않냐? 미끄러질 것 같아서 큰일이야. 그래서 저기에다가 사다리를 기대 세워놓아 주려는 게다. 삼촌은 내가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는 듯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다. 일단 여기서는 삼촌이 아무 말이나 하게 두고 난 한시라도 이 자리를 빨리 벗어나고 싶었다. 그리고 부모님에게 이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며 난 낡아빠진 접사다리를 들고 와 삼나무 기둥 옆에 세우고 도망치듯 삼촌 댁에서 빠져나왔다. 시간 이미 5시를 지나 어슴푸레해졌지만 삼촌은 거실에 불도 켜지 않은 채 의자에 앉아 낡은 책을 넘기고 계셨다. 집으로 돌아온 후 나는 부모님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삼촌을 요양시설에 보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지만 아버지도 곤란한 표정을 지을 뿐이었다. 벌써 여러 번 가정부를 들이자고도 말했고 요양원에 가는 건 어떠냐고도 말했는데 전혀 말을 듣지 않으셔. 가정부를 부르는 돈도 우리 집에서 내고 있다 보니 그 비용마저도 만만치 않다는 푸념도 뒤따랐다. 숙모가 돌아왔다고 하는 망상은 어머니도 이미 들어서 알고 계신다고 말했다. 결국 어머니가 종종 찾아가 상태를 보고 오겠다는 정도로 그 이야기는 마무리되었다. 그리고 또 몇 년이 흘러 어느 봄 삼촌이 돌아가셨다. 의자에 앉아 조용히 숨을 거두신 걸 우체부가 발견했다고 한다. 그날 연락을 받고 오후에 삼촌 댁에 달려가니 이미 삼촌은 편한 얼굴로 관에 들어가 불단 옆에 누워 계셨다. 불단 옆 삼나무 기둥에는 몇 년 전 내가 세워뒀던 접사다리가 그대로 서 있었다. 지금이라면 불단 위 벽장 안을 들여다볼 수 있겠다 싶어 문득 호기심이 들끓은 나는 사다리에 다가갔다. 그리고 먼지가 가득 쌓인 사다리에는 확실히 누군가가 내려온 발 모양이 수도 없이 남겨져 있었다. 꿈속에서 나는 장례식의 초대장을 받았다. 그것은 누구의 장례식인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일단 가보기로 했다. 그 집으로 가보니 나처럼 초대받은 사람들이 집 앞에 길게 한 줄로 서 있었다. 왜 이렇게 줄을 서 있는가 싶어 맨 앞을 보고 있자니 어째서인지 집 앞에 개찰구가 있었다. 모두 한결같이 그 개찰구에 초대장을 넣고 집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우편 앞 옆엔
그 집의 사람으로 보이는 검은 옷을 입은 긴 머리의 여자가 서 있었다. 여자는 개찰구를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 허리를 깊게 숙여 인사하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풀이하고 있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오고 다른 사람들처럼 개찰구에 휴대장을 넣었다. 띵동. 이런 소리가 나더니 개찰구의 문이 닫혔다. 왠지 초조해졌다. 그리고 옆에 있던 여자가 내 발을 꽉 움켜쥐고는 나를 노려보기 시작했다. 그 여자의 눈은 사람의 눈이 아니었다. 뱀 같은 눈이었다. 완전히 겁에 질린 내게 그 여자는 무서운 얼굴을 한 채 천천히 입을 열었다. 드디어 찾았다. 그리고 난 벌떡 일어났다. 하지만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꿈은 여기서 끝났다. 하지만 귀신을 자주 본다는 A라는 친구에게 이 이야기를 내 방에서 해준 적이 있다. 문득 친구를 놀라게 해줄 생각으로 나 겁에 질려 일어나서 문득 옆에 왔더니 그 여자가 서 있었다니까? 이런 농담을 했다. 그러자 A는 진지한 표정으로 방구석을 가리키며 말했다. 오, 알고 있어. 지금도 그 여자 저기 서서 널 노려보고 있더라고.